반갑습니다. 총신부동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 며칠 사이에 환율이 100억 원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자, 이 현상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외환 보유고, 부동산 부채 등 이런 문제 등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만 하락을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환율이 강세를 보면서 지금보다 수출이 더 어렵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게 될 거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여행 오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변화는 없는데 환율이 하락을 했다? 원화를 달러로 교환할 그 타이밍을 재게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지금 달러를 매수할 타이밍 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한 이유가 뭐 대만의 보험사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요 벌써 트럼프가 다 이야기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 부과 그리고 화폐 가치의 절상이었죠.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너희 낮춰라 이거였잖아요. 대만 쪽에서 자기들 환율에 발빠르게 좀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이제 충분히 받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악재예요. 우리나라의 가치인 경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인 환율, 그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엔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가 버블이 발생하고요. 그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추후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제 우선적이겠죠. 거기에 대한 버블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뻔한 과정과 결과들이 있는데 뭐 중국은 달라, 이번에 미국이 망해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응책이 나온 건 하나도 없죠. 그냥 뭐 협상합시다 이게 다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어요. 2024년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죠. 한국은행은 금리 내린다고 하고 뭐 국회에서는 이번에도 추경을 12조 원이나 한다고 하고요. 자, 원화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는 환율이 올라야지 정상인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환율이 떨어지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져서 또는 부동산 부채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하락하는, 정상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트럼프의 그 85년 같은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환보유액을 보면은 2021년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2023년부터 바젤3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금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기축통화량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댓글 보면은 저는 도통 이해 안 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케이스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엔화가 절상이 되면서요. 수출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엔화의 절상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일본은 엔화의 가치를 낮추고 수출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요. 그로 인해서 대출 증가하고 경제 좋아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144%나 상승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하고 이렇게 화폐에 대한 절상을 하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단순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요. 미국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고 부채는 급증했죠. 그래서 달러를 다시 강한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부채를 줄이고 풀려있는 달러를 회수하는 방법, 다른 국가들의 화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후자 쪽인 거고요. 다른 국가들의 화폐가 막 증가를 하고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해버리게 되면요. 다른 국가들은 기축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외화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버블 붕괴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세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화 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에 상당히 좋은 경제 여건을 가지게 돼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건설업 GDP인데 이거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건설사들 막 부도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보험사 매각한다고 그러고 있죠. 또 주택 경기는 조금씩 회복하지만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외부 문제 그리고 내부 문제 요 관련해가지고 두 편 나눠서 한번 영상을 올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이런 수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금리 인하를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돈이 풀리게 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환율이 오를 거기 때문에 달러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버블이 터지면서 더 심각한 환율 급등,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달러를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하고 우리나라 금리 볼게요. 최근 미국의 10년물 금리 다시 오르니까 일본과 중국에서 미국채를 던졌고 이 부채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계속 오를 거고 미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영국의 금리, 독일, 브라질 금리 보면요. 최근에 금리 인상되고 나서 하락 안 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뒷받침되면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한때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할 정도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고금리 유지해요.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금리 볼게요. 중국은 경제가 계속 안 좋으니까 돈을 계속 풀어버려요. 특히 부동산, 그때는 돈 계속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건설업 안 좋으니까 2023년 말부터 금리 하락해가지고 돈 계속 풀고 있죠. 이번에 추경 12조 또 하고 있고 트럼프가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이 환율 약세로 인해서 무역 간에서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때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경제 안 좋든 말든 화폐 가치를 절상시켜. 그래서 가격 경쟁력 미국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이거를 지금 주입시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지냐의 그런 문제지 대한민국하고요. 중국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화폐 절상, 추후 국가들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을 때 지금 현재 매력적인 상품이 브라질 국채가 좀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이 브라질 국채 쪽으로 자금을 놓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번 주 안에 브라질 국채를 조금 살 것 같아요. 다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좀 짚어드릴게요.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할 때 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는 게 보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철강 업체들 문 닫고 홈플러스 난리 났고 하물며 대기업인 롯데도 지금 망하냐 망하지 않느니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주요국 대기업 대출 잔액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증가한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출이 증가했고 이를 갚으려면 물건 많이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요.
대기업들 대출 못 갚죠.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미국은 지금 부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괜찮다라고 여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합하게 되면은 거의 GDP 대비 한 300% 넘을까요? 부동산 버블 엄청 심하고 대한민국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주요국 기업부채 레버리지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여기 녹색 점이 2017년이거든요. 그때보다 증가했던 국가가 거의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돈 풀어가지고 계속 경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들 대출이 증가한 이유가 부동산 대출이죠. 이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결국 다음번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율 강세 이거 핑계대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좋아지고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숫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더 살기 어렵게 되는 건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도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 통해 가지고 버블을 더 키우게 되고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서민들은 또 돈이 없고 그래서 내수경기 침체 오고 버블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게 되면은 외환위기 바로 오는 겁니다. 뭐 브라질, 인도, 터키 같은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때는 환율이 같이 떨어지지만은 다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환율이 훨씬 더 많이 급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도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버블을 못 터뜨리는 이상 뒤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활력 넘치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지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가 잘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땅에다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다 투자하고 있고.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얘네들이 어떤 생산적인 상품은 아니죠,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를 했고요. 다른 국가들의 부채는 낮아지는데 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과 화폐 가치를 절상시키는 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이 모습이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경험한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붕괴되었던 모습하고 동일하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은 부동산 버블이 다 터졌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은 국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부동산 버블이 심한 국가들, 경제적 붕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몇 년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 때 이 버블이 발생되는 것을 좀 즐기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버블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